자, 계속해서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과목 수원수2 4점짜리 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작년까지는 4점짜리 문제가 이제 14번 정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이제 수능이 올해부터 처음 다른 형태로 바뀌죠. 공통과목 선택과목의 형태로. 그랬을 때 이제 4점짜리 문제가 올해는 이제 9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번부터 약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한 싶은 그런 형태가 이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체감상, 그러니까 더 어려운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차분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런 형태들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2, f2에서의 접선 y는 gx가 곡선과 원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러면 두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은 0,0과 2,f2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이러면 fx를 실제로 구해야 되나? gx를 실제로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좀 먼 길을 돌아가는 거고요. 자, 지금 이 그래프 형태를 보고 나서 이제 식을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건데, 식을 바로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야 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gx에서 fx를 뺀 요 식을 이제 요 식의 형태를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gx-fx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일단은 fx가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지금 1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최고 차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의 형태가 될 거거든요. 일단 요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녀석이 0에서 만나고 2에서도 만나는데 2에서는 심지어 지금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죠? 0부터 2까지 이 식을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되죠. 전개를 해주시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고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4분의 3 x 4제곱 그리고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하고 2, 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16, 4, 3, 12 마이너스 32 그럼 마이너스 20이고 24 그러니까 4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쭉 따라가 주시면 되죠. 자, 일단은 막 써 있는데요. 그거 좀 이따가 뭐 풀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확인을 하고요. an이 n, n제곱을 지난, 그러니까 an의 좌표가 n, n제곱이다 라고 얘기가 돼 있고, 자, y는 nx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 가는 바로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바로 구했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두 점 AN, BN을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SN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AN의 좌표는 이미 나와 있고 BN의 좌표라고 하는 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x좌표로 갖고 있는 점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0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모에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아니죠. 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n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n,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SN을 구해 봐야 되는데, 자, SN을 구하면요. SN은 넓인데, 일단은 2분의 1 곱하기 5bn이라고 하는 요 선분의 길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의 y좌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에 5bn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bn의 x좌표가 되는 거고요. n 세제곱 더하기 n 그리고 an의 y좌표는 n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sn은 2분의 n의 5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나가 되죠. 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만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는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시그마 8까지 n의 세제곱 sn 정리를 해주시면 n의 세제곱이니까 나눠주시죠. 그러면 n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8, 9, 17 이렇게 되겠고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3, 6 그러면 102에다가 4 그러니까 10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6이 바로 다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에 있는 식이 fn, 나에 있는 식이 gn, 그리고 다라고 하는 식,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숫자 106이 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f1은요, fn이 n-n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n분의 1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2는요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분의 40 그러니까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을 더해주시면은 R은 106이 되겠고요. 다 더해주시면 125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빈칸 채우는 문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빈칸을 하나하나씩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이요. 자, 다음과 같은 도형이 있는데 각 하나가 이제 A 각 A, O, B가 6분의 5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원 5의 외부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S1 빼기 S2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 S1을 구하고 S2를 구하고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딱 고정돼서 그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것도 먼 길을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빼라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구하라라기보다는 이렇게 뺀 식을 한번 찾아봐라라는 거거든요. 요 뺀 걸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겠느냐? 자,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 S1이 포함된 도형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S1이 포함된 이런 도형을 생각을 해보죠. 이런 도형이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이 넓이를 라지 x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요. 파란색 보일까요? 다른 색깔로 해볼까? 왜 다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의 넓이를 y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지금 S1 빼기 S2를 생각하지 마시고 x에는 지금 S1, 그러니까 여기는 이 x라고 하는 넓이에는 S1이 포함되어 있고 y라고 하는 넓이에는 S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x에서 y를 한번 빼보죠. 그러면 얘는요, 지금 공통인 부분, 여기 이 공통인 부분을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z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S1 더하기 z에서 뭘 뺀 게 되느냐? z 더하기 S2를 뺀 게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있는 z는 사라지겠고 결국에는 S1 빼기 S2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x와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구해야 되는 거는 지우고 x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지금 반지름은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3으로 지금 이 부분의 각도의 크기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칭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반대편이 6분의 5파이죠. 그럼 저쪽은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6분의 7파이. 그러면 지금 x라고 하는 녀석의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넓이를 구해보시면 x는 2분의 1 곱하기 얼제곱 3의 제곱 곱하기 세타 6분의 7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요, 지금 중심각이 친절하게도 6분의 5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x에서 y를 빼주시죠.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6분의 파이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7에서 5를 빼주시고 있네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3. 그럼 결국에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자, x 빼기 y가 s1 빼기 s2라고 했으니까 2분의 3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는요, x가 1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죠. 근데 지금 5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네요. 5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자, 분자도 역시나 x가 1로 갈 때 0으로 간다. 이게 이제 미정계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f1 빼기 g1이 0이어야 되는 거고, 이 얘기는 f1이랑 g1이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요. 요 나에 있는 요 f1을 둘로 쪼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이 EF1을 F1 더하기 G1로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1은 EFX랑 같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G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GX랑 같이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나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정리를 좀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플러스로 연결을 해서 x 마이너스 1분의 gx 빼기 g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을 쪼개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f'1
앞에 건, 뒤에 거는 G 프라임 1이 되는데 이거 지금 두 개 더한 게 7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식을 하나를 더 구해야 될 텐데 가라는 식에서요. 가라는 식에서요. 우리가 지금 F1과 G1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가라는 식에서 가에서 이건 나에서 이렇게 된 거고 가에서는요. x가 1로 갈 때 자, x-1 분의 fx 빼기 gx인데 여기에 f1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f1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g1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f1과 g1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것도 식을 분리를 시켜주시면 빨리 그냥 결과를 쓰고 싶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x-1분의 fx 빼기 f1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1분의 gx-g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얘는 f'1 빼기 g'1이다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과 1번식 2번식이라고 할 때 1번과 2번식에 의해서 f'1과 g'1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f'1의 값은 6이다. 그리고 g'1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식에서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저 식을 일단 옮겨 적어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a는 b 곱하기 g1이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가 1로 갈 때니까요. 분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으니 요 a라고 하는 녀석은 f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f1과 g1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요 녀석은 f 프라임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쓰면 f 프라임 1은 b 곱하기 g1인데 g1은 또 f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f 프라임 1이 6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리고 또 지금 f1이라고 하는 건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a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는 ab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ab의 값을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ab의 값은 6이다 라는 얘기를 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2번까지 풀었고요. 13번 넘어가도록 하죠. 함수 fx가 2의 x제곱,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이고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일 때 정수 a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3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의 세제곱은 8일 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이 8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hx 아니죠, fx 지금 4분의 1에 x 플러스 a 제곱 4분의 1에 3 플러스 a 제곱, 요 형태요. 이 형태를 이제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일단 지금 요 뒤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기는 하지만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상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녀석을 끄집어내보죠. 4분의 1에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8. 자, 이게 요 녀석은 y는 4분의 1에 x 제곱이라고 하는 요 지수함수의 형태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8만큼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점근선만 확인을 해본다면 점근선은 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요 얘기는 지울게요. 요 얘기는 지우고 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밑으로 조금 더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감소하는 형태일 테니까요. 그리고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딱 8이 되죠. 저 밑에 있는 식에다가. 그러면 연속인 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8일 때는 y좌표가, 그러니까 y좌표가 8일 때는 1개, 그리고 7일 때는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1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2개예요. 여긴 다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총 개수는 14개에서 15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y좌표가 0인 경우에는 여기 1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1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지금 23개다 라고 했으니까 7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일단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개, 마이너스 1일 때도 1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7개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점근선 아래에 있어도 되고요.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 있는 요 점근선을 만드는 이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8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8은 돼도 된다 그랬죠? 8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7은 위에서 포함하고, 그러니까 위에 지금 교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8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4분의 1에 3 플러스 a 제곱, 그러면 여기는 15보다 크다, 부동호 방향 바뀌겠고요.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4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이 16이니까 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15보다 크다인데 15보다 왼쪽에 지금 4의 1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이 지수부등식의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을 여기가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정수 a는 마이너스 5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볼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했네요. fx랑 gx가 f0과 g0이 둘 다 0으로 같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 fx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요 3차함수죠. 그러면 세제곱 a 잠깐만, 그리고 지금 f0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이 0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x를 인수로 갖겠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f'x는 고배미분이니까 전개해서 갈까요? x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놓고요. f0은 0인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g0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에서 g0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f0 더하기 절대값 f'0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미 0이라는 값인 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얘가 0인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얘도 0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바로 요 위에서 f'0이 0이다, 여기서는 b죠. b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바로 b는 0이 되겠다 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fx가 조금 더 간단해졌죠. a라는 미지수, 그러니까 a라는 미지수 하나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계수가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도함수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 개형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도함수는 3x 제곱에 2ax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럼 x 3x 더하기 2a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여기는 0, 그러니까 y는 fx가요. 그리고 a가 지금 부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a, 얘가 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fx는 0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하, 그러면 지금 fx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x축을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fx는 0이라고 하는 게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양의 실근이 맞죠.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여긴 지금 이렇게 음의 실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가 아니라 요 형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지금 저 빨간색이 x축이 되는 거죠. x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를 3분의 2를 f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분의 2a는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27분의로 바꾸면 4 12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7분의 4a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7분의 4a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저 녀석을 여기다 지금 저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x축, y축 지금 다 조건에서요 절대값 fx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빨간색 이 녀석이 y는 절대값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4가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g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일단 gx를 구해주시면 gx는 fx 더하기 f 프라임 x,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f 프라임 x의 절대값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주시라는 거죠. 그럼 g3은 17에서 18을 빼면 이제 9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14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5, 그리고 AB의 길이가 5, BC의 길이가 4, 그리고 코사인 ABC가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부터 보면 A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AC의 길이를 X다 라고 하면 코사인 값 지금 X, AC가 마주보는 대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셔야 되죠.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요 삼각형 ABC에서요 그럼 X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하고 코사인인데 저 녀석이 지금 8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8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41에서 5 뺀 거니까 36이네요. 그럼 x의 값은 6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그럼 이제 요 길이가 6이 되죠. 자, 그리고 니은이요. EA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원주각의 성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각을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원주각의 성질, 요 원주각 AE라고 하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요 원주각의 크기와 같게 되죠. 그럼 여기가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 빨간색. 그러면 요 각의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각의 크기가 같은 원주각은 이 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 EAC라는 각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각도 역시나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죠. 그러면 삼각형 EAC라고 하는 녀석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역시 맞는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디귿, 이 D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저기 위에 있는 저 각의 이등분 선 AD요. 요건 또 괜히 나온 게 아닐 테니까요. 여기를 빨간색 X라고 해보죠.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요. 삼각형 ABD에서요. 요 D의 외곽, 이 부분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되죠. 근데 봐봐요.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X인데 여기도 동그라미 더하기 X네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 EAD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디귿에서 핵심 포인트는 AE의 길이와 DE의, 그러니까 ED의 길이, D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 디귿에서 ED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요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럼 EA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A의 길이를. 그거는 뭘로 구할까요? 코사인 법칙.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코사인 ABC 요거를 세타라고 해보죠. 여기가 세타인데 요 각이 세타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은요. 자, 우리가 원에서 내접하는 사각형, 너무 직사각형처럼 그렸구나. 내접하는 사각형은 요 각의 요 각과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자, 각 AEC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저 삼각형 AEC에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지금 A의 길이, 이제 요때 길이를 아까 X를 썼으니까 요거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죠. AA6 이렇게요. 그럼 자,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A 제곱은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A 제곱분의 2A 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네, 아까 8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를 약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6이 되겠네요. 그럼 a는 4다. 8분의 31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요 녀석이 지금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자, 목이 조금 잠기는데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한 큐에 쭉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이제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와 함수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h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이 gx,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fx를 그려봅시다. fx를 그려보면 그릴 수 있죠.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 4.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가 있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x 플러스 4잖아요. 그래서 이제 4, 4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x값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갑자기 3이 될 거예요. 요게 지금 fx고요. y는 fx. 그리고 y는 m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자,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요거보다 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 작고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하는 요 사이에서는 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1보다 작은 값에서는 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 요걸 가지고 이제 gm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gm은 m이 3보다 클 때, 잠깐만요. m이 3보다 클 때랑 나눠서 가면 되겠다. m이 3보다 클 때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그 다음에 m이 1보다 작을 때 하고요. 요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요때는 안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gm을 구했네요. 그리고 gm이라고 하는 녀석은 m이 1일 때와 m이 3일 때 불연속이다. 뭐가요? gm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요거만 가지고 저 m을 x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hx가 등장을 해서 저 불연속인 걸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 h1이 0이고 h1이 0이고 h3이 0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불연속인 걸 연속이 되게끔 해주는 거는 극한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극한 값이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함수 값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모든 걸 다 같게 만들어 주는 거는 0이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한다면 뭐 1에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가 1일 때, 자, 좌극한부터 보자면요. 자, gx, hx. 자, gx의 1에서의 좌극한은 1이죠.
그럼 우리가 h는 모르니까 얘는 h1이다가 되겠고, 우극한이요. gx, hx. 자, gx가 우극한이 0이기 때문에 0 이렇게 돼버리죠. 일단 얘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고요. 함수값은 지금 봐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이라면 극한값, 그러니까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h1이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h3도 0이어야 되겠고요. 자, 최고 차의 수가 1인 이차함수 h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x는요, x-1을 인수로 갖고 x-3을 인수로 갖고요. 자,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h5는 4 곱하기 2 해서 8이다 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실제로는 좀 문제를 더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40분짜리 시험에서 22번을 푸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림과 같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좀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한테는요. 자, 그림과 같이 A, B는 2, 그리고 AC와 BD가 평행이고요. 그리고 AC 대 BD가 1대 2다. 그럼 여기를 EX, 여기를 아니지, X 대 EX. 마침 AC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X라고 놓으면은 좀 좋겠는데요. EX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자, 그리고요, H는 지금 AB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AH의 길이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건 사인 법칙이죠. 예. 그래서요, 사인 법칙을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사인 법칙을 쓰면 각도를 하나를 정해줘야 되겠는데요. 요 각도를 CAB라고 하는 녀석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세타라고 놔보고,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BC, 요게 외접원 2 라지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삼각형 ABD에서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면, 자, 평행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세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 녀석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주보는 변은 지금 AD죠. AD. 자, 여기 이 각에 마주보는 변은 여기라고요. 요건 E 스몰 r 이렇게 되죠.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 2r이 있고 그러니까 2 라지 r과 2 스몰 r이 있는데, 마침 지금 식에서 4 라지 r과 4 스몰 r, 그러니까 4 라지 r의 제곱, 4 스몰 r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들을 제곱을 해서 한번 빼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럼 4 라지 r의 제곱은 사인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BC라고 하는 변의 제곱, 그리고 4 스몰 r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AD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4 라지 r의 제곱에서 4 스몰 r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BC의 제곱 빼기 AD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CAB
여기 마침 C, B 요게 세타잖아요. 그럼 지금 요 녀석이랑 지금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여기로 갖고 와서 곱할 거잖아요. 그럼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엔 BC의 제곱 빼기 A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51이다 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요거를 알게 됐고, 자, 우리는 이제 AC의 길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으로 길이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BC의 제곱은요. BC의 제곱은 자리가 모자란가요? 충분할 것 같은데, 삼각형 ABC를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BC의 제곱은 X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죠. 4의 제곱. 뭔 소리야. 2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AD의 제곱은요. 저기 BD의 길이가 2x니까요. 2x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빼기 2x 2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4x 제곱에 4 하고 자 쟤도 정리를 해서 적어보죠.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x의 코사인 세타. 여기는 플러스 8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걸 정리를 해서 51과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 삼각형 ACH를 볼게요. ACH. ACH에서 코사인 세타는 x분의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x분의 2분의 1이니까 2x 코스 야야야 뭐 마음이 급해요. 2x 코사인 세타는 1이다. 요거를 요 식을 1번, 요 식을 2번, 요 식을 3번이라고 해서 3을 1과 2에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BC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 하고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바로 2다 라고 적고요. 그리고 AD의 제곱은 4x의 제곱에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녀석을 어디에다가 별표에다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기 이제 별표에 대입을 하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맞나요? 여기서 지금 얘가 바뀌었네요. 얘가 참, 요 라지 R이 아니라 스몰 R이고요. 여기가 라지 R이네요. 그러면 AD의 제곱, BC의 제곱이 바뀌죠. 편의상 여기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3x 제곱 플러스 6이 51이 되는 거고요. 그죠?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x 제곱은 15가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제곱이니까 답은 15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문제. 아직 선택 과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마 선택 과목은 오늘 하고 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gx가 0부터 x까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4에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던지 아니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자, 지금 요 녀석은 아래로 볼록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자, g'x가 부호가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음수로 다시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절대값 fx 빼기 a라고 하는 녀석이 얘네들을 다 한쪽 방향으로 한쪽 부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값 fx라는 녀석은 일단 양수의 값을 갖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러니 요 녀석들을 다 음수로 바꿔줄 수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곱했을 때 다 음수가 되게끔 만들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절대값 fx가 이제 fx가 1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방금처럼 이제 뾰족한 형태가 나오겠고요.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요. 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와 2 여기에서 g'x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 절대값 fx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을 곱했을 때 한쪽 부호가 바뀌지 않게끔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여기가 0,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0, 0, 0,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데 아이고 여기 절대값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애초에 지금 절대값 fx라고 하는 녀석이 아래로 뾰족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fx가 1참수라고 그랬죠. 아래로 뾰족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 fx-a라는 녀석이 여기서 0, 여기서 0이고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f-2의 절대값이 a가 되고 또 f2의 절대값이 a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f2-2랑 f2랑은
절대값이 절대값이 같은 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f-2랑 f2랑 같다. 근데 자, fx가 지금 1차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1차 함수인데 f-2와 f2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왜? 지금 1차 함수다라고 한다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인데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같아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f-2하고 f2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리가 좀 모자랄까요? 자, fx를 조금 크게 씁시다. fx를 a가 있네요. 그러면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2m 플러스 n과 마이너스 2m 플러스 n과 2m 플러스 n 지금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n과 마이너스 n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n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절대값이 절대값 2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면 지금 얘랑 얘의 값이 모두 다 a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절대값 m의 값은 2분의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는 양수니까 절대값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2분의 a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나에 있는 이 조건 g2가 5가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해주시면 될 텐데 좀 좁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일단 g2라고 하는 건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값일 테니까요. g2는 0부터 2까지 식이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4에 절대값 ft였죠. 절대값 ft인데 기울기가 m이었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2분의 a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네. 그럼 2분의 a에 절대값 t 마이너스 a. 요거는 지금 조금 좁네요. 그래도 한번 가보죠. 요게 dt. 계산을 다른 데다가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0부터 2일 때 0과 2 사이일 때 요 절대값 t는 그냥 t가 되죠. 양수니까. 그래서 t로 바꿔서 계산을 일단 옆에 이면지에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풀어놨던 걸 써야 되겠네요. 일단 요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3분의 10 A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풀이 과정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리가 너무 좁아요. 요게 지금 5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 2분의 3을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값에다가 집어넣어서 x에다가 0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일단 G0은 0부터 0까지일 테니까 요 뒤에 식이 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0이 될 테죠. 그리고 G-4는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인데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0부터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에서 절대값 t는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대신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괄호하고 4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요 요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6을 뺐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6이다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거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지금 22문제 푼 것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지면상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